일단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제목에서처럼 언어적 측면, 즉 독해 중심의 접근을 요구하는 문항들과 그 다음에 완벽하게 논리 기반, 논리학이라고 하죠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논리학은 주로 명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퀴즈적 구조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그 논쟁의 어떤 그런 강화 약화의 스타일을 논리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.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일반적인 그 논리학 자체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문항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까지 해서 이 논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독해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다 아울러서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언어 논리 시험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 전반부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독해형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인가? 이 강사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시험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혹은 뭐 어떤 주제를 각 문단별로 정리해가지고 전체 의견을 다 짜야지 되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9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피디하게 딱딱딱 필요한 정보 처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랬을 때 귀납적으로 쭉 정리를 해본 결과 이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기본 독해형 문제들은요 전부 다 분절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절적 정보 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으신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유기적으로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의 정보를 다 종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소수로 나오고요. 대부분의 이런 독해형 문제들은 추론 문제 구조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첫 번째 문단에서 일부 문장으로 선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 문단만으로 다른 선지가 나오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읽어왔었던 어떤 독해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이 수험에 맞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글의 내용을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전반부만으로도 정답이 노출되는 그런 형태도 뭐 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 퍼센티지로 잡는다면 한 30-40% 정도의 문항들은 그렇게 전반부에서도 정답을 바로 도출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차후에 보게 될 논리형 문제나 아니면 좀 더 난도가 높은 실험 해석형 그런 구도의 문제들까지 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와 관련돼서 혹은 독해와 관련돼서 수능 때 내가 좀 독해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수능은 길이도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정보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. 하지만 언어 논리의 독해형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. 그걸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읽기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독해력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자, 두 번째 논리 관련된 영역인데요. 이 논리학 이론을 강사마다 되게 좀 편차가 있게 어느 정도 뭐 대충 해도 되고 아주 깊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논리학과 관련된 어떤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데 제가 쭉 봤을 때 우리 PSAT에서 요구하는 논리학은요 딱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시겠지만 명제 논리 영역과 관련된 그런 정보 처리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. 뭐 99%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과목 관련돼서도 학습하실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피스과 관련돼서는 최소 효율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언어 논리에 있어서는 이 논리학의 학습 범위를 딱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명제 논리라는 학문 영역으로 국한을 시키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채워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이거를 대학 교양 전공까지 막 깊게 설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이게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거르시고 필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학 이론은 사실 초반에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초반에는 좀 이제 이게 생소하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제일 언어 논리 과목에서는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논리학 부분은 어쨌거나 그냥 수학 공부하듯이 공식 암기하고
이 어떤 언어적 기호를 언어화된 문장을 논리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호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치환된 기호들 사이의 관계성을 진짜 말 그대로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암기 틀이 갖춰져 있으면요. 그 다음 단계부터는 기계적으로 풀려 나가기 때문에 이 초반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이 살짝 높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가 무거우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명심하시고 두려워 말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다. 자, 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과론, 실험, 해석, 방법론과 같은 것들은 요거는 좀 개별적인 부분이어서 이거는 지금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